그런 모욕도 못 시키고요. 닦이지도 못했어요, 아빠가. 그럴 때는 닦이지도 못하고, 그럴 때 참 보면 너무너무 그랬어요. 윤석이가 그럴 때 힘이 제일로 들었어요. 뭐 어디등간에 손만 대도 아프지요. 닦을 수도 없지요. 먹지도 못하지요. 하루를 알아야겠다. 뒤늦게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윤석이는 이제 불편한 손가락이나마 혼자 숟가락질을 할 수 있게 됐고 일어나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즐길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좀 더 일찍 치료를 받았더라면 하는 마음에 할머니는 아쉬움이 많다. 아직 학교에 갈 수도 밖에 나가 뛰어놀 수도 없는 윤석이에게 유일한 놀이 대상은 2살 위인 형뿐이다. 학교에서 돌아온 내내 책상에만 앉아있는 형이 야속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윤석이는 행복하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윤석이에겐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옷 입는 거, 또 리모컨 만진다, 그리고 게임한다, 그리고 숟가락질 할 수 있고, 또 씹을 수 있고, 끝. 오늘은 윤석이가 정기 검진을 받는 날. 요새 목발 짚고 올 수가 있어? 응? 이야, 이건 기적이네. 응? 아유, 목발 언제부터 집었어? 몰라요. 그래? 이야.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윤석이를 찾아온 류마티스 관절염. 그동안의 약물 치료로 증상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한창 성장기에 있는 윤석이에게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 소아에서는 성장과 발육이 제일 문제니까 더 이상 염증이 생기지 않게끔 저희가 도와줘야 될 거고 앞으로 예후는 윤석이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좀 늦었어요. 늦어서 관절에 이미 손상이 심했기 때문에 그러한 손상이 심한 관절은 약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발육이 이미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이처럼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기가 쉽지 않다.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은 성인들과 전혀 다른 양상들을 보이기 때문이다. 성인 류마티스처럼 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시작이 관절부터 시작하는 게 고열이 나요. 고열이 나고 이것이 감기 같고 그래서 그런 고열이 어떤 게 6개월 이상 그리고 심지어는 교과에서는 6개월 이상 드물다는데 제가 봤던 환자들은 1년, 2년까지 열이 나요. 그러면 이 열을 찾기 위해서 전국 병원을 돌아다녀. 그래도 열의 원인을 잘 찾지 못해요. 그러나 류마티스 관절염을 전공한 의사가 봤을 때 열의 패턴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하루에도 고열이 2번 났다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것이 해열제를 안 써도 떨어져요. 그리고 몸에 또 특징적인 발진도 돋고 그러니까 몸에 발진 돋지 고열이 나지. 그렇다고 관절 증상 아직은 안 나타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늦는 것 같습니다.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의 조기 발견이 쉽지 않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초기 증상이 성장통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둘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이기 때문에 손도 못 대게 아파해요. 일단 그 만져봐서 시원하게 주물러주면 시원하다면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닐 것이다 생각하셔도 되고 그리고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특징적으로 조조강직, 아침에 뻣뻣한 것이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고 나니까 개운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잘 뛰어다니고 이것이 크게 두 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이길래 윤석이와 같은 어린아이에게까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라는 힘겨운 짐을 안기는 것일까? 류마티스란 우리 몸에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을 통칭한다. 우리 몸은 200여 개의 크고 작은 뼈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절이다. 뼈와 뼈 사이에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혈액이 활막 속에 둘러싸여 있다. 이 활막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염증성 관절염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한다. 따라서 빨리 발견해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관절을 이루는 연골이 손상되고 나아가 뼈가 손상됨으로써 심각한 변형을 초래할 수 있다. 류마티스라는 말은 이
어떤 질병의 이름은 아닙니다. 관절이라든지 뼈라든지 근육에 이상이 오는 질환을 총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류마티스라고 하고요. 그 류마티스라는 그런 질환 안에 한 100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아니면 루푸스 이런 한 100여 가지 이상의 질환이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전 연령층에 걸쳐 발생하며 특히 3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 사이에 절반 이상 발생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성의 발병률이 남성에 비해 4배가 넘는다는 사실이다. 충남 천안에서 꽃농사를 짓고 있는 주부 임경숙 씨. 손놀림이 한창 바쁘다. 농장 식구들과 함께할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참이다. 빨리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거침이 없어 보이지만 임경숙 씨에겐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올해 56살인 그녀는 28년째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다. 양쪽 손의 손가락에 변형이 온 데다가 다리마저 불편해 걷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뭐래? 저도. 땅바닥에 편하게 앉아서 해야 덜 피곤한 것이 농장 일이지만 임경숙 씨는 늘 다리를 구부정한 채로 뻗고 앉아야 한다. 발병 후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지난 95년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이 다리가 이게 저기가 안 되니까 잘. 이쪽 다리는 수술한 다리고 이건 수술 안 한 다리인데 이 다리도 이제 좀 불편하니까. 15년이 지나서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몸보다 더 힘들고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일은 할 게 많은데 이제 부르잖아요. 나는 힘드니까. 그러면 내가 좀 아프다면 이제 그런 거만 이제 일이 밀리니까 막 신경질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럴 때 나는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괜찮으니까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남편도 몰라요. 내가 아파서 저게도 이게 보기에는 그냥 저게 괜찮으니까 그렇게 아픈 고통을 몰라줘요. 그런 때는 굉장히 막 이제 혼자 막 저녁에 하루 종일 일하고 아프면 혼자 많이 울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이미 손상된 관절은 여전한 불편함으로 남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에 지고 싶지 않다는 임경숙 씨는 농장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으로 통한다. 임경숙 씨의 경우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은 남성보다 여성, 그중에서도 한창 바쁘게 움직여야 할 30대에서 50대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아직 그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확한 이유는 아직 잘 모르죠. 그렇지만 아마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아주 소아인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 전체적으로 여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 연령층에서 고루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이 들어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함께 떠올리며 비슷한 질병으로 생각한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복지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조교실이 한창이다. 60, 70대가 대부분인 이곳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가장 단골로 떠오르는 이야기 주제 중 하나는 관절이다.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여야지 괜찮지. 저는 무릎 관절이 좀 있죠. 나이 먹으면 다 있잖아. 퇴행성 관절. 내가 원래 허리가 아파서 땅에 있는 거 짚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동해가지고 무리 없이 운동 잘하고. 관절염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다리 아프고 무릎이 제일 아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앉으면은 일어날 수가 없고. 류마티스는 그냥 뭐 이렇게 꼬부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데? 많이 맞아? 일반적으로 관절염이라고 하면 나이와 함께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해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비슷한 질병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이 둘은 원인부터 증상까지 확연히 다르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의 오랜 사용으로 인해 관절의 연골이 마모되고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서 결국 뼈와 뼈가 맞닿아 관절이 파괴되는 것을 말한다. 주로 5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에 반해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계의 이상으로 인해
활액막에